세계에서 세 번째로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돼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지진으로 경주의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상황이 절박해지자 경주시와 관광업계, 소상인들이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리아 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중앙상가에서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할인 행사와 공연 등 실개천 쇼핑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오늘 포항에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길이 1.1km에 면적은 36,000제곱미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됐습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의 밝은 빛으로 천조분의 1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여러 연구기관, 포스코 창조혁신센터와 가속기가 결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국비와 지방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주요 가속기 부품을 국산화시켜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부품은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가속기 현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지진으로 경주의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가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해지자 경주시와 관광업계, 소상인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관광지로 꼽히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 호텔 주차장은 텅 비어있고 주요 관광 명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만 간혹 눈에 띕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지만 무엇보다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가 추락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약률이 95% 이상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30% 예약률입니다. 그러니까 캔슬이 한 6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다른 그 조그만한 업체랑 틀리게 행사가 위주인데 행사가 거의 전멸 상태로. 호텔 등 숙박업계가 예약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의 매출이 줄고 이로 인해 농수산물 소비까지 멈춰 지역 경기가 올스톱 상태로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절박해지자 경주시와 관광업계는 경주의 안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의 호텔 10곳과 유스호스텔 27곳, 청소년 수련원 2곳 등 39개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시설물 39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이 끝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주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서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업소와 관광지 요금을 10에서 50% 할인하고 도로공사 코레일과 고속도로 통행료, KTX 승차권 할인도 협의 중입니다.
경주 지역 관광업계는 정부와 공기업 행사의 경주 개최와 관광도시 경주의 안전성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경주를 검색하면 지진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경주 시민들이 쌓아온 관광도시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전력 등 10개 전력그룹사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성금 전달과 함께 피해 가구의 전기 설비 점검과 119 재난구조대 파견 등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포항 중앙상가에서도 실개천 쇼핑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할인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데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에 다소 활기가 넘칩니다. 의류 등이 최대 80%까지 할인되는 15개 임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제법 이어집니다. 티셔츠 애기들 거 2개 샀거든요. 샀는데 안에 거보다는 여기가 싸기도 하고 디자인도 뭐 거의 비슷하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거리 50여 개 점포는 브랜드 세일 혹은 자체 할인과 함께 기념품과 경품권을 제공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프리마켓 20여 개가 참여해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도자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핸드메이드 제품과 체험을 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중앙상가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상가 거리와 서울 가로수길, 광주 충장로 등 전국 4곳이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이번에 쇼핑 축제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먹거리 장터와 함께 색소폰 공연, 디제잉 쇼 등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7월 66개 점포를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한 뒤 가장 큰 행사. 상인회는 축제와 사후 면세점이 상가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이 2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가까운 우리 중앙상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야시장 거리 공모에 나서는 등 침체된 중앙상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한 상가 활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 후판 설비 추가 감축과 강관업체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 세계 철강 수요는 오는 2030년까지 연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이 생산을 줄여도 2020년에 7억에서 12억 톤의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연 강판 등 판재류는 미래 소재 개발과 수출 기반 확대, 후판은 설비 감축, 철근과 형강은 수익성 개선, 강관은 기업 간 자발적 재편 등 제품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계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지금까지 피폭 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 4개 원전에 8만 3천여 명의 군 장병들이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울원전의 주둔한 해군 부대는 지난달 3일 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여부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군 장병들은 발전소 내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부대에서 요청한 만큼 피폭 검사 시행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원전사업자협회 본부 이사회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이사회에는 세계 원전사업자협회 회장인
조석 한수원 사장과 이사진, 회원사 CEO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역 원전 증가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계 원전 사업자협회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사업자 간 교류를 위해 1989년에 설립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35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양산 등 영남 19개 지역 YMCA는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활성 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 한국 사회는 지진과 원전 사고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기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동남부 일대 활성 단층 위에 가동 중인 원전을 즉각 정지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경제 자유구역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 등 47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33명, 각하 12명, 공소권 없음 2명 등 47명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비방 의도가 아닌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SNS 등을 통해 공유하거나 전송 게시한 행위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면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판 축산물 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57살 A씨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싼 목심 등을 채급과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키거나 2, 3등급 한우를 1등급과 섞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뒤 대구 경북 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송이와 능이 생산이 급증하자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주 들어 임산물 불법 채취 사범 4건을 신고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2-3개를 절취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포항이 21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이렇게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도 하늘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저압부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앞바다에서도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내일 새벽부터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고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8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1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바다의 물결이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월요일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한동대학교에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창조 일자리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자부담 25%가 포함된 19억 원으로 포스텍과 포항대, 설린대 등 경북 동부권 4개 대학 9,3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내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는 대구대와 동국대, 구미대 등 4개로 늘어나 권역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식사자리 등이 어렵게 되자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과 설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들도 당분간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와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 잣대인 직무 연관성을 두고 해석에 혼선이 있어 앞으로 법 시행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어사 목조 석가열의 자산과 경주 여주이시 수졸당파 문중 고문서 등 3건을 도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포항 고석사 석조열애의 자산 등 3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문화유산은 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안동 서학사 목조아미타 열애 3종산 등 2건을 도유형 문화재로 영덕 난종고택 영산가학 및 가고 등 4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700점을 포함해 모두 2,024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14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와 제40회 석류문화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울진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인 금강송을 주제로 한 이번 송이축제에는 관광객들이 고가의 송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송이 경매와 깜짝 할인 이벤트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